여기에 더해서 윤석열의 변호사들도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국민의힘을 향해서 장동혁을 흔들지 마라. 유정화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며 당을 지탱하는 리더십이다. 아니 변호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해 있었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지경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지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외치고 그런 누굽니까? 그 저 전한길 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 아니겠어요? 장동혁 씨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심지어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사람도 이제 정상의 범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정리 좀 해야 된다. 예, 정리 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끌려다니는 건데 좋아요. 지금까지는 일종의 이제 그 대선 캠페인 아니냐,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단계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진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다가갈수록 이 노선 계속할 수 없을 거다. 어느 순간 확 돌아설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깊숙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깊이 왔어. 예, 예. 발을 담궈가지고 여기서 이 늪에서 헤어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초반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분리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너무 한 묶음으로 옮겨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에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이렇게까지 사람이 망가지는구나.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던데 나름 중도 표방도 하고 한때 민주당도 꿈꿨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얘기를 아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 윤석열이나 김용현 변호사들의 말을 우리가 쉽사리 공감을 더 못하게 된 이유는 이런 재판의 전제 같은 것들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재판을 본 게 맞는지 싶은 말들을 해요. 송진호 변호사 페이스북에 어떻게 썼냐면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들이 탄핵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1, 2개월 후 재판 종결을 앞두자 불안감을 느낀 국민의힘 일부 쓰레기 의원들과 레거시 미디어들이 야합해서 일제 총공세를 하고 있다는데 네. 우리 같은 거 본 거 맞는 거죠, 이정주 기자. 네. 아니 저는 그 올해 3월에 유행했던 그 또 생각나요. 큰 거 온다. 네, 우리 송진호 변호사님 큰 거 언제 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놈의 고도는 언제 옵니까? 고도를 기다리면. 아 여기 이쪽 부류가 다 그래요. 아니 트럼프가 한국만 보낸다며요. 루즈벨트. 칠방. 도대체 언제 옵니까 루즈벨트는? 그러니까. 왜 중동에 있어요 계속? 예? 오함대 왜 중동에 있어요? 부산에 들어와야지. 윤석열 구하려고 와야죠. 그러니까 이런 망상.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하셔야 아니 되고. 근데 또 이 와중에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의문의 일패인 게 송진호 변호사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자정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종말을 맞이할 것임을 알아야 된다. 제2의 한동훈이 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한동훈 또 의문의 일패 여기서 당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한동훈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이 보이는 게 너무 자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부의 쓰레기라고 막 계속 지목을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자중질환에다가 뭐 더 논평할 가치도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송진호 변호사 뭐 이런 주장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법원 폭동 헌재 때부터 뭐 쭉 계속 왔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이게 정치의 힘으로 제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물론 대표부터 막 이렇게 망상에 빠진 사람들하고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 뭐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최소한 되게 저는 국민의힘 이른바 영남 중진들이 참 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태 파악을 예. 하면서도 그렇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자기들은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실제로 예, 되게 내일 예. 아닌데 뭐 맞아요. 내일 아닌데 뭐 지방 내 국회의원 선거랑 관계 없으니까. 관계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데 대단히 이기적인 판단 속에서 당이 망하거나 말거나 나 먹고 사는데 별로 특별한 의미 없어라고 하니까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영남은 무풍지대거든요. 그 당이 뭐 국민의 힘만 되면 빨간 거만 입고 다니면 그럼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나는 내 문제 아니잖아.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컨셉인 거거든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집단이. 제가 전화를 좀 돌려보니까 여기서 이제 언더찐윤들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대구하고 경북의 중진들 이쪽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의원이 제가 몇 번 아는 윤재욱 의원 같은 분들은 굉장히 그 사선이고 당에서는 유명해요. 근데 대중 인지도가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 서울 당협 평균적으로 당원들 있잖아요. 한 당협위원장이당 평균 당원이 300에서 500명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윤재국은 기본이 3,000명입니다. 야 동원력이 되는 네, 사람이구나. 대구라고 해도 그것도 너무 가득 차서 안 받은 거지. 한번 이렇게 후원회 같은 거 하잖아요. 경찰 출신이고 하니까 의원회 간에 줄을 서요 아예. 그래서 그 정도로 언더찐윤 중에 이제 관료 출신이고 그 정보통 출신이고 뭐 예전에 보면 이철규, 윤재혁 별로 유명하진 않고 그리고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대중연설 잘 못해. 네, 올라가면 버벅버벅하고 그래서 밑에서 움직이거든요. 조직 장악 능력이 좋고 근데 이쪽에 기류가 지금 뭐가 있냐면 들어보니까 저는 언더찐윤을 좋아하진 않지만 지피지기를 해야 백전불태라고 그들의 어떤 생리나 그들의 어떤 지금 심정을 알아내야 그렇죠. 되잖아요. 알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 바보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장동혁이 패전 처리 투수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패전 처리 투수다. 네, 어차피 지선은 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잘못하면 우리가 국민의힘 일어나고 에이 언더찐요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앞에서 그럴 뿐이지 이 판은 졌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란 이런 판국에서 우리가 내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거를 이기냐. 중요한 건 이 다음 총선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패전 처리 투수인 동혁이를 내세워서 너 이거 하고 폭탄 지고 가 하고 점어 버리고 이 다음 전당대회. 그러니까 다가올 지금부터 9개월 남았죠. 내년 8월 전당대회가 찐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공천권을 거머쥘 수 있는 그렇죠. 그 전당대회. 그렇죠. 두고 보세요. 그때 등장합니다. 그때 진짜 실세들이 등장해서 공천권 싸움을 하게 돼 있고 이번 판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뭐 부동산이 뭐니 얘기하잖아요. 진다고 생각해요. 야, 근데 정말로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은 본인들의 이해 타산을 위해서 정치할 거면은 그렇죠. 왜 국회의원을 합니까? 그렇죠. 그냥 어디 그냥 사설 단체 가가지고 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도 이런 사고, 특히 정치적 사고로 포장된 이 나쁜 생각들이 대한민국을 망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근데 사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에 가면 왕이잖아요. 네, 왕이에요. 사실상 영주죠, 영주. 영주예요. 그러니까 봉건 영주나 다름없이 권력을 휘둘러요. 그러니까 양양군의 7급 공무원이 그렇게 네, 많은 강경면. 분들이 말도 안 되는 되는. 짓거리.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7급 공무원이 어디 감히 야, 상상도 진짜.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7급 공무원도 그러는데 국회의원은 어떻겠어요? 장관급 국회의원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가 찐 검승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면 답이 없어요. 노답이죠. 결국에 노답이고 네. 지금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하고 정확하게 더블 스코어 이상이고요. 중도에서는 3배 차이 납니다. 3배 차이나 나고. 예, 중도에서는 3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 더블 스코어로 지지율 차이가 난 거는 몇 달 됐어요. 근데 중도에서 3배 차이가 난다? 이거는 진짜 위험한 그 시그널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위기감이 없어요. 왜? 지금 당장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언더찐윤들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지방선거는 어차피 우리들끼리 하는 거여서 뭐 대표가 부르든 뭘 하든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막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영남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당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아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청문회에서도 꼭 보면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최근에 법원에서 또 기억나지 않는 걸로는 이분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님 네. 정말로 이렇게 국정 선택적 운영에 기억상실. 국정 그러니까. 2인자가 정말로 모든 게 이렇게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어떻게 훈계하고 가르쳐야지 기억이 날까요? 훈계보다는 이제 일단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예, 구속을 시키면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예, 건진법사 같은 경우도 구속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와의 추억들이 다 쏟아집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휴대폰까지 내놓습니다. 휴대폰까지. 네, 그러니까. 예.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저는 정말 가증스러운 게 아까 우리 고행카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멘트를 치면서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예전에 계엄 선포문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받은 기업인데 집에 오니까 호주머니 있더라.
이게 무슨 해리포터예요? 네, 짠 해가지고 여기 있듯이 그런 거짓말 치고 하더니 나중에 CCTV 나오니까 받아서 읽어요. 받아서 읽어. 심지어 2장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고 나오고. 그렇게 고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네. 이래놓고 이제 와서 헌재에서 위증했냐니까 위증죄가 그렇게 형량이 높진 않으니까 네 헌재에서 위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또 돌변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네. 기술을 쓰고 있어 사실. 아니 그 CCTV 영상이 자신 모습 찍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면은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말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체이탈 화법인 거죠. 전형적으로. 그거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김앤장 로펌에서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빠져나갈 수 이게? 있는 너무 길이. 충격받아서 예, 내가 잃어버렸던 기억을. 멘탈 붕괴 어?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재판부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패를 짜고 나와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진관 판사는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도 특검에서도 구형을 세게 하겠지만 저는 이진관 판사도 법정 구속시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고를 통해서 예, 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이제 선고가 나올 텐데 대충 유야무야 묻고 갈 성정의 그 판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 김용현 변호인단들 처리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찐이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정말로 좀 원칙대로 들었습니다. 재판하는 분이기 예. 때문에 그런 걸 우리 국민들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계엄 선포문이 있고 사후에 또 계엄 선포문을 만들잖아요. 뭔가 이제 그 서명 그렇죠. 날인을 네. 제대로 한다는 위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런 의혹과 관련된 특검의 질문에도 그러니까 그 설명 자체가 이런 거 아닙니까? 서류로서 갖추려 한 거라기보다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사후에 작성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거 그냥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프리하게. 굳이 박물관을 빌어가지고 하는 게 네. 그 본인의 한 행위가 정말로 역사의 박물관에 길이 남을 거는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예. 박물관 가는 거 왜 찢습니까, 근데? 자기 가야 마음대로. 되는데. 김건희예요? 경복궁에서 지 마음대로 갖고 왔다가 막 유물 부셔서 놔두고. 그러니까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정말 이런 표현인데 제가 취재원들 다 그래요. 진짜 야비한 사람. 야비하다. 야비해. 예, 진짜 야비해요. 이렇게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저는 가장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취재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사실 그 김문수 캠프 있던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은 한덕수가 제일 밉대요. 한덕수가 예, 왜냐하면 단순히 그 캠프로서 뭐 카운터파트 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한덕수는 이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나중에 찐윤 권성동하고 이제 이런 부류랑 붙어서 후보 교체해서 한번 엎으려고 해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도 어차피 지는 선거인데 이제 이쪽 사람들 하는 말은 뭐냐면 이기면 좋겠지만 자기들도 바보는 아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나마 가장 선명성 있었고 그래서 붙어보고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길 바랬던 건 사실이다. 근데 이 코스는 아니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엎어서 그렇게 하냐고 경선을. 그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그렇죠. 이걸 될 거라 생각했냐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국민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죠. 국민들의 민도가 낮다고 네. 생각을 하니까 한덕수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판을 엎고 그러면 부활할 거야 윤석열이 이런 오판을 한 거죠. 말도 안 그렇죠. 되는 망상에 불과한 건데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산의 끝단이 그 정도 수준에 불과했던 거다. 근데 한덕수라는 사람은 참 연세도 있으시고 뭐 법카와 그 친구가 그랬다잖아요. 법카와 그 공영차만 그만 있으면 주면 우리 뭐든 덕수는 한다. 뭐든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예. 그 여가 시간, 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부인 최하영 씨 손잡고 그 집 앞에 있는 신문로에 있는 무슨 은행에 잔고 확인하러 그렇게 자주 온다잖아요. 아, 그게 유일한 뭐랄까 취미 활동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뭘 했겠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평생 공직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 대한민국 공직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사실은 1949년생이고 뺄셈을 해보면은 아마도 뭐 76세 정도 이렇게 만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내란 사건 중에 재판 진행이 더디게 된 재판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검찰이 특검이 구형 쉽게 얘기해서 이 피고인한테 얼마의 형량을 선고해 주십시오. 판사에게 외치는 그 구형량이라는 것도 내일 한덕수 재판에 처음 나오게 그렇죠. 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이정주 기자가 보기에는 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피고인을 상대로 얼마나 구형을 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저는
원칙적으로는 무기징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냥 공소장 변경했었고 이제 더 이상 방조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정을 하니까 뭐 참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무기징역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사형까지는 이제 그건 윤석열에게 남겨둬야 네. 되니까. 네. 우리 그 장윤 선배님 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저도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10년형 이상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년형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여명도 생각을 해볼 때 그러니까, 네. 예, 그럴 때 뭐 25에서 30년 뭐 이렇게 구형되지 저도 않을까? 개인적으로 오히려 무기징역 이런 거는 본인이 구형을 검찰 특검이 했을 때 뭔가 감이 확 안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제가 나이를 굳이 소개해드린 아. 거는 만약에 징역 30년을 구형한다 음. 이러면 뭔가 본인이 받는 우리가 속된 말로 현타가 더 셀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나이 예. 기대 여명을 생각을 했을 때 남은 나의 인생을 어디서 보내야 되는가라는 정말로 큰 그렇죠. 충격 예.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한 15년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간절함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냥 30년 주면 확실하게 진술해야겠다 이제. 네, 30년 주면 네. 포기해요. 네. 아유, 어차피 감옥에 죽겠네. 근데 15년 살 수도 있고 네. 살아서 나올 수도 있고 안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한 15년.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내일 바로 답안이 나오니까 그 첫 구형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